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한순간에요. 이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순간의 방심으로 60대 이 남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유, 네. 지난 6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네. 승용차로 몰던 이 30대 여성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다가 이 추돌 사고를 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그랜저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에 있던 또 차량 2대, 모닝 승용차 1대와 1톤 트럭을 들이받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튀어나가서 자, 이게 상황 넘죠. 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계속해서요. 자, 이렇게 추돌을 하고요. 앞에 네. 있던 저 그랜저 검정색 승용차가 또다시 그 앞에 있는 차량을 추돌을 하고 아하. 그리고 나서 이 그랜저 차가 튕겨 나가면서 네. 맞은편에서 오던 전동 킥보드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됐군요. 이런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는데 네. 병원으로 옮겨져서 이제 치료를 받던 중에 네.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 상황을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꼼꼼히 이제 취재하고 그 상황을 지금 저희가 CG로 보여드리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쇄 추돌을 했는데, 예, 두 번째 있던 차량이, 예. 이제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좌측으로 튕겨 나가가지고, 그 맞은편에서 오는 킥보드 운전자하고 이게 충격한 사고입니다.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끝지점에서 킥보드 운전자하고 충격이 된 겁니다. 차량 속도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운전자 조작을 좀 잘못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만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 저 상황을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저 차량 왜 멈추질 못했을까요? 이거는 지금 여성 가해 운전자 얘기는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고 앞을 못 봤다고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 생각은요. 일단 뒤에서 앞에 있는 그레인저를 추돌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지간하면 멈춥니다. 속력이 높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일단은 모르는 상태에서 앞에 차를 추돌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아마 정지하는 과정에서 악셀을 작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밀고 나가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반대에서 오는 킥보드 타는 분까지 치일 정도라면 네. 이게 아마 조작 미숙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인철 변호사님, 네. 택시 같은 경우는 뭐 타코미터를 해가지고 어떻게 차량이 운행했는지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 차량에도 그런 그 장치가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거의 확인이 힘들고요. 아하.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차량 내 블랙박스. 아하. 블랙박스에는 이제 밖에 영상뿐만 아니라 안에 목소리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본인이 휴대전화를 하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네. 이 자체가 과실이에요.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정체하지 않았는데 휴대폰 만지는 것 자체가 과실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추돌을 하는 그 스파크 차량인가요? 네. 그 차의 운전자가 아마 가장 큰 과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요, 물론 저희가 이제 과실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아마 경찰도 물론 나중에 따져야겠지만 지금요, 박 소장님. 네. 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그것도 한참 맞은편 사거리에 차가 그때 거기에 올 거라고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분은 어떻게 해요? 뭐 상상도 못 했죠. 근데 사실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을 볼 때마다 좀 우리나라 사정에서 이거가 타는 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길거리에서는. 왜냐하면 자동차는 그래도 앞에 뭔가 보호해주는 무슨 뭐가 있다고 전동 킥보드는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물론 차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 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결국에는 작은 안전, 이분도 뭐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게 큰일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갔다가 누구를 치지 않아도 내가 친 차가 또 튀어나가서 그러니까요.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는 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계속해서 안전을 신경 쓰면서 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로 인한 사고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또 육군 모 부대 앞에서 홍순빈 아나운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출근 중이던 50대 예비군 지휘관이 네. 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대학생들을 차로 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 당시 이 예비군 이 지휘관은요, 바닥에 떨어졌던 이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순간적으로 방심을 했고 차가 이 예비군 훈련생들을 치이게 된 건데요. 아니 이번에도 또 휴대전화예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게 뭐 휴대전화를 줍는 게 한 4.5에서 5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이 순간에 정말 20명의 예비군들이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정말 근데 이 예비군 훈련생들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앞에 사건은 안타깝게도 60대 어르신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고에서는 중상 3명, 경상 15명 안타깝게도 다행히도 이 목숨을 잃은 분은 안 계셔 천만 다행인데 자 대체 어찌된 일인지요 경찰 얘기 좀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이 출근하면서 그 휴대전화 이렇게 주우려다가 이제 한눈을 판 틈에 운전하면서 그 지나가는 오늘 그 예비군 입소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인데 대상이 그 대상들을 충격한 겁니다. 중상 3명, 경상 15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그 경상자들에 대해서는 상해 여부를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소장님. 네. 휴대전화가 뭐 그리 급하다고, 이거 나중에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휴대전화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부터 좀 반성을 합니다. 사실 네. 저도 휴대전화가 워낙에 요즘 현대인들이 몸의 일부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차를 타면 옆에다 두고 전화가 오면 뭐 이어폰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휴대전화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신호등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지금 사고 2개를 보니까 운전을 할 때는 그냥 휴대전화를 가방에 놓든지 뒷좌석에 놓든지 해서 휴대전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여차하다가는 정말 지금 중상 3명, 경상 18명, 죄 없는 20대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생사를 헤매게 되잖아요. 휴대전화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은 건 괜찮아라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놓고 정말 네. 작은 것도 안 돼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네,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뭐냐면 뭔가 이 바닥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차를 멈추고 이 주차 피해 상태에 둔 다음에 들어야지. 만약에 그 피해 주지 않고 죽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얼마 전에 뭐 어떤 사고가 났냐면 이 음료수병 있잖아요. 음료수병이 네.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게 마침 그 브레이크 밑에 이제 거기 페달 아이고. 밑에 가가지고 나중에 브레이크 페달을 못 밟아가지고 세상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맞아요. 있기 그런 때문에 사건이 항상 있어요. 그런 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뭔가 네. 핸드폰이라든지 음료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이 운전석 근처에서 좀 네. 멀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중상이요.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중상자가 2명이 더 늘었다면 지금 중상자가 5명으로 됐대요. 지금 상황이 조금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한순간에요. 이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순간의 방심으로 60대 이 남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유, 네. 지난 6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네. 이 승용차를 몰던 이 30대 여성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다가 이 추돌 사고를 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그랜저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에 있던 또 차량 2대, 모닝 승용차 1대와 1톤 트럭을 들이받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튀어나가서 자, 이게 상황입니다. 자, 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추돌을 하고요. 앞에 네. 있던 저 그랜저 검정색 승용차가 또다시 그 앞에 있는 차량을 추돌을 하고 아하.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 그랜저 차가 튕겨 나가면서 네. 맞은편에서 오던 전동 킥보드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됐군요. 이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는데 네. 병원으로 옮겨져서 이제 치료를 받던 중에 네.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 상황을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꼼꼼히 이제 취재하고 그 상황을 지금 저희가 CG로 보여드리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쇄 추돌을 했는데, 예, 두 번째 있던 차량이, 예. 이제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좌측으로 튕겨 나가가지고, 그 맞은편에서 오는 킥보드 운전자하고 이게 충격한 사고입니다.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끝지점에서 킥보드 운전자하고 충격이 된 겁니다. 차량 속도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운전자 조작을 좀 잘못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만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 예. 저 상황을 봤을 때 내가 갔다가 누구를 치지 않아도 내가 친 차가 또 튀어나가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는 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계속해서 안전을 신경 쓰면서 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로 인한 사고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또 육군 모 부대 앞에서 홍순빈 아나운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출근 중이던 50대 예비군 지휘관이 네. 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대학생들을 차로 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 당시 이 예비군 이 지휘관은요, 바닥에 떨어졌던 이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순간적으로 방심을 했고 차가 이 예비군 훈련생들을 치이게 된 건데요. 아니 이번에도 또 휴대전화예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게 뭐 휴대전화를 줍는 게 한 4.5에서 5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이 순간에 정말 20명의 예비군들이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정말 근데 이 예비군 훈련생들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앞에 사건은 안타깝게도 60대 어르신이 목숨을 잃었는데 또 본인이 휴대전화를 하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네. 이 자체가 과실이에요. 아.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정치하지 않았는데 휴대폰 만지는 것 자체가 과실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추돌을 하는 그 스파크 차량인가요? 네. 그 차의 운전자가 아마 가장 큰 과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요 물론 저희가 뭐 이제 과실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아마 경찰도 물론 나중에 따져야겠지만 지금요 박 소장님 네. 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그것도 한참 맞은편 사거리에 차가 그때 거기에 올 거라고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상상도 못했죠. 근데 사실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을 볼 때마다 좀 우리나라 사정에서 이거가 타는 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길거리에서는. 왜냐하면 자동차는 그래도 앞에 뭔가 보호해주는 무슨 뭐가 있다고 전동 킥보드는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물론 차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 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결국에는 작은 안전, 이분도 뭐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게 큰일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차량을 네. 왜 멈추질 못했을까요? 이거는 지금 뭐 여성 가해 운전자 얘기는 뭐 휴대전화 그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고 앞을 못 봤다고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 생각은요. 일단 뒤에서 앞에 있는 그레인저를 추돌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지간하면 멈춥니다. 속력이 높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일단은 모르는 상태에서 앞에 차를 추돌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아마 정지하는 과정에서 악셀을 작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밀고 나가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반대에서 오는 킥보드 타는 분까지 치일 정도라면 네. 이게 아마 조작 미숙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인철 변호사님, 네. 택시 같은 경우는 뭐 타코미터를 해가지고 어떻게 차량이 운행했는지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 차량에도 그런 그 장치가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거의 그 확인이 힘들고요. 아하.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차량 내 그 블랙박스. 아하. 블랙박스에는 이제 밖에 영상뿐만 아니라 안에 목소리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